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CLR에 작년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럴지 랭귀지 모델 썰 휴먼 레벨 프롬프트 엔지니어스라는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의 개요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백그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자동으로 최적의 프롬프트의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주는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 즉 AP라고 불리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AP 방법은 LLM에게 인풋과 아웃풋을 주고 인스트럭션을 추론하게끔 해서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스코어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의 인스트럭션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LLM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이 프롬프트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선정해주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사용을 하면 좀더 시간을 덜 들이고 좋은 프롬프트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인스트럭션 인덕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에게 어떻게 하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입력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챗 GPT에게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답변해 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하는 그 과정 자체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LM은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서 수천억 개 혹은 그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진 LLM의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LLM의 출력 결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해서 실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뒤에서 설명할 프롬프트 방법인 CO2에 대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프롬프트가 주제는 같지만 조금 다른 프롬프트의 구성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정답을 잘 맞추고 있고 어떤 것은 정답을 틀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의 품질에 의해서 이 태스크의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로샷과 퓨샷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함께 몇 가지의 이그젬플을 제공하는 것이 퓨샷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이그젬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로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나온 프롬프팅 방식으로 유명한 것이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 방법인데요. 이 중간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 부분, 즉 중간에 추론 과정을 예시로 넣어주는 프롬프트 방법을 통해서 모델이 더 정확한 예측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로샷 COT입니다. 이 프롬프팅 방법은 Let's think step by step, 즉 단계별로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넣어서 제로샷 환경에서도 예시가 없는 프롬프트 환경에서도 확연히 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계점으로는 LLM 모델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GPT에게 프롬프트 구성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스트럭션 인덕션이라는 그런 기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 인덕션은 예를 들어서 GPT야 인풋과 아웃풋이 다음과 같을 때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페어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질병 탐지 연구에서는 이 질병에 관한 정보들을 인풋으로 주고 아웃풋을 이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페어를 준다면 이 인스트럭션 인덕션을 통해서 어떤 질병 탐지를 어떻게 인스트럭션을 구성할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인덕션의 역사는 짧은데요. 2022년 5월에 이제 처음 아카이브 되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논문들이 조금 나왔지만 아직은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은 처음 이 인스트럭션 인덕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려준 논문인데요. 이 인스트럭션을 평가할 수 있는 24가지의 태스크, 뭐 예를 들어서는 예시로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동물이 더 큰지 아니면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만드는 방법과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를 인스트럭션 인덕션을 통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잘 생성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몇 개의 이그젬플만으로 모델이 태스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메인 논문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P 기법 논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LLM은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이 인간의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하는 행동을 LLM이 할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해서 제어의 문제도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LLM이 인간의 의도를 항상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프롬프트에 대한 LLM의 결과는 매번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프롬프트를 이제 선택해주는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총 4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위에가 이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LLM에게 인풋과 아웃풋을 페어를 주어서 여러 가지 인스트러덕션 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인스트러덕션을 이제 여러 가지 스코어링 펑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코어링 결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시 리샘플링을 통해서 인스트러덕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평가가 가장 좋은 인스트럭션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 데피니션을 들고 와 보았는데요. 이 태스크에서는 이제 샘플 데이터별로 가능한 인풋, 아웃풋에 대해서 이 페어에 대해 평균 스코어를 최대로 하는 이 인스트럭션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사용했습니다.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orward Mood Generation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프롬프트의 가장 마지막에 생성하게끔 하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Reverse Mood Generation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스트럭션을 프롬프트의 유연한 위치에 생성, 즉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좀 중간에 위치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스터마이즈 프롬프트입니다. 이것은 뭐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좀 맞춤화된 인스트럭션을 생성하는 그런 템플릿입니다. 그 다음은 스코어링 펑션입니다. 이 인스트럭션 셋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하는 지표에는 2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객관적 태스크에 활용될 수 있는 execution accuracy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맞췄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그런 accuracy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OX 문제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이 맞추냐 틀리느냐에 따라서 accuracy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객관적인 태스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장에서의 인과관계,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토큰들을 추출하는 그런 태스크에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Q에 따라서 정확한 출력 A에 대한 정답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챗 GPT에 이제 파라미터로 로그 프로브라는 그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주면 이 리스폰스로 토큰별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활용을 해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옵션 부분인데요. 추가로 이 스코어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리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이터레이티브 몬테카를로 서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스트럭션을 평가하고 점수가 낮은 후보를 필터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가장 그 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인스트럭션을 이제 다음과 같은 템플릿에 이제 넣어서 다시 유사한 지시문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다시 뽑는다 하더라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스트럭션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향 때문에 보통은 이제 리샘플링 없는 AP를 여기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AP의 전체 플로우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알고리즘 표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과정으로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제공을 하였던 이 데이터에서 평가 데이터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다시 GPT에 넣어서 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제 리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스트럭션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실험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언어 이해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24가지의 태스크 인스트러덕션, 인덕션 데이터 셋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 셋은 이제 초반에 나왔던 인스트러덕션, 인덕션 논문에서 제공해 주었던 그런 데이터 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 24가지의 태스크에서 5개의 인풋 아웃풋을 샘플링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태스크에 잘 인스트럭션을 진행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인스트럭트 GPT를 활용을 했고요. 매트릭은 IQM이라고 이제 박스 플롯에서 이제 4분위 구간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박스 플롯 안에서의 그 중앙 50%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성능의 평균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이제 인간이 만든 인스트럭션과 이제 그리디라는 방법으로 AP 방법에서 여러 가지 서칭과 선택 과정이 없는 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에서 좀 완전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을 통해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큐러시를 내는 그런 과정이 그리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24가지에 대한 태스크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뭐 문법을 맞추고자 하는 태스크도 있고 뭐 더 큰 동물 고르기, 인과관계 추론, 수학적 계산, 번역과 같은 태스크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스트럭션 인덕션에서 제로샷 러닝에 대한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 왼쪽 표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모든 태스크에서 AP가 그리디 및 휴먼의 성능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AP가 그리고 인스트럭트 GPT와 함께 사용이 되었을 때 휴먼 프롬프트 엔지니어보다 성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휴먼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넘는 모델이 인스트럭트 GPT 175 빌리언밖에 없었다는 점이 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태스크에서는 전반적으로 AP가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센텐스 시밀러리티 부분에서는 휴먼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태스크는 두 입력 문장의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문맥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더 휴먼이 더 잘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퓨전 러닝에서도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24가지의 태스크 중 21가지의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높았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로샷보다 퓨샷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인 맞추기, 더 큰 동물 맞추기, 두 번째 문자 맞추기와 같은 태스크에서는 이 퓨샷 러닝에서 오히려 예시에 과적합되는 모습을 보여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이제 데이터셋에서 제로샷 러닝에 대한 성능을 측정한 부분입니다. 이 태스크에서는 앞에서의 태스크와 달리 좀 더 어려운 태스크에서의 이제 태스크에서 측정한 그런 결과입니다. 앞에서는 문장의 문법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태스크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좀 함의하는지 혹은 또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태스크도 있고 문장의 모순을 판단하는 그런 어려운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태스크에서 리버스 제너레이션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이 맞냐 틀리냐에 따른 이제 스코어링 펑션인 execution accuracy에 따라서 성능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21가지의 태스크 중에서 17개에서 인간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장 모순 판단하기와 같은 그런 결과를 보면은 이제 휴먼이 13이고 AP가 5.5로 휴먼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인간이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이 더 아직은 좋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체인 오브 소트에서 이제 제로샷 러닝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체인 오브 토트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단계가 필요한 수학 문제 풀이와 같이 복잡한 추론 과정을 LLM에서 Let's Think Step by Step을 추가하면서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알려주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활용을 해서 AP를 적용을 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추출해 본 결과 이 COT보다 우수한 그런 프롬프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et's think step by step보다 Let's work this out in a step by step way 이 프롬프트가 더 좋은 어큐러시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루스 리스폰스와 인포메틱스 이 정확도와 정보성 간의 그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두 가지 부분의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이제 지구는 평평한지 아니면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의 질문들 중에서 이제 100가지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P에는 이제 가장 좋았던 모델인 인스트럭트 GPT 175 빌리언을 사용을 해서 이 정보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친 그런 부분을 세 가지를 극대화하는 인스트럭션을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루스와 인포메티브는 GPT를 통해서 다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이 두 가지를 합친 부분은 아무래도 GPT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휴먼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이제 AP의 인스트럭션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높은 truthfulness를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거의 정보 없이 그런 객관적인 그런 답변만 하기 때문에 정보성이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휴먼 그 프롬프트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완전 트루스로 결과를 생성하거나 완전 인포메티브하게 결과를 생성하는 그런 양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결과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델 크기와 태스크의 난이도에 따른 그런 어큐러시를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제 심플 태스크이고 아래가 챌린징 태스크로 좀 더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모델 크기가 크면은 더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리 좋은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라도 전체적으로는 다른 모델과 비슷하게 낮은 성능을 나타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 가격 측면적으로 좀 더 쉬운 태스크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험 부분이었고요. 제가 이 AP 코드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입니다. 이 AP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코드를 다 공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GitHub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 AP 시스템을 인풋 아웃풋을 넣어서 실험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정신 탐지 태스크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이제 인풋으로는 이 정신건강질환 탐지를 위한 텍스트를 넣어주었고 아웃풋으로는 그 텍스트에서 실제로 이제 라벨에 해당되는 부분인 정신질환을 같이 페어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그냥 기본적인 인스트럭션 그리고 인풋 아웃풋 그냥 심플한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출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와 또 평가 모델 그리고 그 인풋 아웃풋 사이즈에 따라서 코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코스트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 결과 이 0.1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추천해 주었는데요. 이게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최적의 프롬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천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서머리와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를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출력 결과는 프롬프트의 품질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그 프롬프트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자동으로 최적의 인스트럭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오토매틱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최소한의 입력으로 다양한 태스크에서의 그런 인간 수준의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한계점은 문장 모순 판단하기와 같은 그런 문맥을 활용하는 태스크에서는 인간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렵다면 이렇게 검증되어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인 AP를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